저는 2023년까지 북한에서 살다가 동해로 목선배를 타고 2023년 10월에 가족과 함께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온 강규리입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었어요. 그러다가 노동자의 가정, 저희는 태어났었고 간부집 자식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 노동자의 가정으로 태어나서 평양에서 자유롭게 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외할머님이 북한에서 이제 종교를 믿었었어요. 그래서 그 종교를 믿는 이유 때문에 지방으로 온 가족이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제가 6살 되던 때 지방으로 내려와서 그때 이제 저희 가족은 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었고, 그리고 어머님은 다시 저를 평양으로 데려가서 이제 거기에서 생활을 시키고 싶으셔가지고 탁구 이제 재간을 배워주셨어요. 그래서 탁구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평양체육대학을 다니면서 어, 훈련 생활도 하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생활을 가지고 있다가 또 저만의 다른 생각이 들어서 2년 반 만에 대학을 그만두고 지방에 제가 살던 지방에 내려와서 다시 이제 탁구 레슨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탈북을 하게 된 동기가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왜냐면 한국의 한류를 어릴 때부터 접했었고 그 한류가 저한테는 원동력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저희는 항상 주체사상 교육만 받고 남조선은 이제 못 살고 거지 같은 나라고 엄청 이제 반대의 그런 교육을 받다가 한국 이제 채널을 접하게 되면서 저희는 바닷가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약간 이제 KBS 방송이나 EBS 방송이나 이런 채널 방송을 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또 드라마도 보고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이 정말 반대로 다른다는 걸 이제 그때 느끼게 됐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교육은 항상 북한 체제에 대한 그런 불만스러운 어머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가 평양에 살다가 지방으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 내려오게 된 이유가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없는, 저희가 그 인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죄라고 생각해서 조금 그때부터 이제 북한의 체제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그런 교육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채널도 보여주고, 그때는 이제 어릴 때니까 잘 몰랐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대한민국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살아오는 가정이 제가 살던 고장이 함경남도 지역이기 때문에 막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현실을 인정하고 열심히 살다가 제가 이제 탁구 레슨도 하고 돈도 좀 벌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배선주를 누군가가 이제 배선주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 막 이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배를 사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22살인가 21살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했었고 배를 하게 된 이제 시작하게 됐을 때 저는 처음에 나는 이 배를 타고 남조선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지만 뭐 정말로 출발하고 막 이렇게 하는 생각은 못 가지겠더라고요. 왜냐면 너무나도 코로나 기간에 이제 통제가 심해졌기 때문에 그냥 이제 거기서 또 현실을 인정하고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살면서 좀 계속 느껴지는 건 북한이 점점 더 주민들을 억압하고 통제가 더 심해지고 해가지고 너무나도 자유가 없었어요. 내가 나름 그쪽에서 돈도 많이 벌었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하루에 이제 당일벌이가 뭐 50만, 70만 될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게 저희 꿈이었다면 그 꿈이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게 꿈으로 바뀌어가지고 목숨을 걸고 진짜 탈북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어릴 때는 사실 그거 콘텐츠를 믿은 건 아니고 신기하게 봤었어요. 8살 그때는 되게 어린 나이니까. 근데 저희 부모님은 되게 한국에 대한 그런 좋은 소리만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16살인가 14살쯤 되었을 때 한국 채널을 접하면서 대통령이 연설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을 했었는데, 어, 북한에 있는 주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면서 오라는 그런 문구의 내용을 담긴 그런 연설을 했어가지고 제가 그때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북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진심 어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막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가고 싶어요 막 그랬는데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 좀 되게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북한 탈북민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었고 드라마만 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채널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막 꾸밈 없는 한국 분들이 보는 그런 채널을 보게 되니까 좀 더 이제 믿음이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요. 대통령 그분이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감동받았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아마 여기서 잘 정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순실, 네, 그분이 이제 연설하는 걸 제가 북한에서 봤어요. 근데 어떤 프로인지는 생각이 안 나지만 엄청 울면서 북한에서 겪었던 그런 이제 사례도 얘기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얼만큼 자기가 지금 노력해 성공했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저희는 그거를 듣고 어떻게 북한은 토대를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뭔가 성공을 하려면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이제 한국에서는 몇십 배 더 빨리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희가 좀 더 믿음이 가고, 왜냐면 그 반대의 그런 상황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저희도 아, 그치, 북한은 그렇지 하면서 좀 뭔가 공감이 되는 그런 순간도 있었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모르지만 얘기하는 게 좀 진실감이 있어가지고 좀 믿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평양에서 살면서 저희가 이제 거기서 살다가 지방으로 추방당했잖아요. 근데 지방으로 추방당하는 건 처벌 중에 이제 프로스를 내려가면 진짜 강한 처벌이에요. 총살 전에 아마 그 처벌이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북한은 한국하고 달리 평양에 거주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평양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긍지감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환경이 일단은 너무 다르고 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심하고 거기서부터 많이 이제 깨졌던 것 같아요. 뭔가 충성심이라 하기보다는 좋게 생각했던 감정, 정부에 대한 그런 감정이 한순간에 깨져버리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배로 오다 보니까 약간 제가 생각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 떠나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확실하게 먹게 되는 순간까지가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그 떠나는 준비는 그냥 하룻밤? 몇 시간 동안 했어요. 줄이 없었고, 그냥 무식하게 떠났어요. 배가 있으니까 남쪽으로 그냥 내려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GPS라고 여기서 말하면 네이버에게 검색해서 지금 길찾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바다에서 길찾기 할 수 있는 그런 GPS를 하나 착용하고 이제 뭐 물론 배에 나가면 다 그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이제 그거는 남쪽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지피수예요. 왜냐면 그걸 다 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피수 새 거를 중국에서 직접 이제 들여오는 걸 사서 그거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냥 먹을 거 준비하고 기름도 많이 싣고 다음 출발하는 게 기본 저한테는 조금 문제였어요. 출발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머님이랑 이모님 태우고 오는 게 좀 걱정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마음 먹으니까 생각한 대로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를 이제 출항을 하려면 그 부두가 있는데 그 부두에서 초소의 검열을 받고 출항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엔진 기름도 30kg 이상 실으면 안 되고 선원증이 다 있어야 되고 뭔가 그런 복잡한 검열을 거쳐야지만 저희가 출항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엄마랑 이모님 태우고 여자는 탈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북한은 제 배라 하지만 그래서 조금 그 부두를 옮겼어요. 제가. 거기 부두가 많은데 검열이 없는 부두가 있어요. 뭔가 배가 몇 척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그런 부두가 있었는데 그런 부두의 지배인이랑 얘기를 좀 해서 오늘 하루만 여기다 배를 댈 수 없냐 이렇게 해서 그분이 대라고 해서 제가 그쪽에 대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 이모님 그리고 뱃사람 한 명 더 같이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설득해서 데리고 그 하루 밤에 이제 2023년 10월 22일 날 밤 10시 반에 저희가 출발을 했거든요, 거기서. 그 정도에 출발했는데, 한 8시 반부터 저 거기 이제 10월이었으니까 많이 어두워요.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음날에 배를 나가니까 준비를 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한 2시간 동안 이제 먹을 것도 좀 식량도 싣고, 그리고 엔진 기름도 사고,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할 때 처음에 경비생이 왔었어요. 어머님, 이모님 태우고 했는데 저희 배가 이제 목선배지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선원이 7명 정도 잘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어창이라 해서 생산물은 한 톤 정도 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문 잠그면 보이지 않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어머님, 이모님 그렇게 문 걸고 태우고 문 걸고 그리고 내가 이제 위에 올라가 있었고 근데 뱃사람 한 명에서 엔진을 돌렸는데 소리가 너무 요란하다 보니까 경비생이 이제 달려온 거예요. 어디 가냐. 그때 이제 제가 저희 부두로 간다라고 하니까 그래요. 뭐 손주니까 그래도 된다고 이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무사히 출발할 수 있었고 44시간 만에 한국에 도착했어요. 사실 원래 22시간 걸릴 수 있는 시간인데 저희가 낮에는 항행을 안 했어요. 밤에만 항행을 하고 NLL 넘기 한 4시간 전에 밤에 이제 저희가 발견이 됐어요. 북한 경비정에 발견이 돼서 4시간 동안 추적을 받고 근데 다행히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갑자기 파도가 심하게 치는 바람에 그 파도가 저희를 살렸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목선배가 작잖아요. 목선배는 작고 그리고 북한 경비정 배는 엄청 크거든요. 근데 파도라는 건 큰 배는 이제 맞바다 가야 되고 작은 배는 같이 이렇게 떠밀면서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속도는 그냥 더디지 않고 갈 수 있었고 좀 위험하지만 큰 배는 이제 계속 저희를 멀리에서 저희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거리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시간 동안 따라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사히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